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제13장 제13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런 제목입니다. 이 타이틀은 신냉전 시대의 균형 외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로 침투 도발을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응의 결론적인 노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의미있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전혀 대응책이 없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은 중국 전문가, 중국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시진핑이 있다는 것이 1장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한 대책이 없다,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침투에 맞설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중국을 과대평가하며 저자세를 취하는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1세션 발제를 맡은 김상순 국제안보교류협회 이사는 현재 동아시아 지정학적 환경이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접어들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신냉전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다자안보 체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김상순 이사는 그러면서 중국 내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라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된 뒤 과학, 기술, 금융, 사이버, 사회 등 4개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김상순 이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며 그 근거로 백지혁명으로 알려진 반체제 운동 확산을 꼽았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이런 불만이 점점 쌓여갈 경우 중국 공산당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밖으로 문제를 터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의 침략이나 침투에 맞설 전략이 전무하다고 김상순 이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다른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이 과장되어 있는 점, 중국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 과도한 정치적 고려로 대외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문가를 반복적으로 배제하고 스스로 협상력을 잃어버린 점, 대통령실 주도의 한중관계 전개로 외교 전문가들이 들러리로 전락한 점, 외교, 안보, 통일,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략적 소통의 부재, 사드 보복 공포에 매몰되어 아직도 중국의 당당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참 심각합니다. 중국 관계에서 그냥 쩔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국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또 중국 전문가를 배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죠. 더 봅시다. 김상순 이사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는 초기의 적대적 대립관계, 중기의 협력적 경쟁관계에 이어서 최근에는 대등한 경쟁관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부터는 중국에게 당당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죠. 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 외교 전략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는 이어서 다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워싱턴 선언도
성과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갑니다. 온건파 숙청하고 남은 강경파들 충성 경쟁해서 극단적 행동이 우려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제2세션 발제에서는 초안전의 저자 이종 계명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종 교수 또한 중국 리스크의 원인으로 시진핑을 꼽았는데, 이종 교수는 시진핑 집권 3기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종 교수는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1인 독재 체제이고 경제적으로는 공산당과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 통제 관리가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에 깐 공격적 행태, 전랑 외교로 분출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온건파를 몰락시킨 시진핑은 권력은 공고했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직되고 공세적인 정책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이 교수는 우려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개혁 개방 이후 이어져 오던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되고, 이를 대체하는 지도부는 온건파 없이 강경파만 남은 데다가 이들이 시진핑에게 충성 경쟁을 하면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종 교수는 분석을 했습니다. 강경파만 남았다는 게, 그래서 그들은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게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집권 이후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권위를 헌법과 공산당 강령에도 집어넣을 정도로 권력을 강화한 시진핑을 당 내에서 견제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온건파와 반대파를 대규모로 숙청하면서 나타난 공포 분위기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보고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충성 경쟁과 정책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지용 교수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시진핑 집권 후 반부패 숙청을 시행하면서 공산당과 정부 간부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당의 이념, 노선, 정책 집행에서 독단과 경직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도부 체제 변화는 장점인 시대 때 고착된 엘리트 권력 게임의 제도화를 깨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권력 이양, 승계를 하는 나름대로의 제도, 즉 마오쩌둥식의 문화혁명으로 인해 퇴행한 데 대한 교훈에 따라 만든 제도를 싹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집단 지도 체제는 정당성을, 마오쩌둥은 카리스마와 정치적 권위 등을 갖고 있었지만 시진핑은 그런 게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런 이유로 시진핑 체제는 겉으로는 공고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 3장. 시진핑의 전 과정 민주, 공동부유 등은 모두 전체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이종 교수는 시진핑 체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로서 사회 경제정책을 꼽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과정 민주, 공동부유, 쌍순환 등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경제 기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과정 민주란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 상황을 공산당이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전과정 민주란 사회 모든 의사결정 과정 상황을 공산당이 감시한다는 뜻이죠. 그럼 전체주의 독재가 강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후 디지털 1984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 권력까지도 이렇게 통제하려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공동부유와 쌍순환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시대 이전의 경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개혁개방을 통해 공산당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다시 당의 통제로 끌어들이고 자유진영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떨어져 자립경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 공산당은 1산업, 1국영기업 기조에 따라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1산업, 1국영기업. 자, 이주영 교수는 중국의 실제 성장 동력과 생산성은 2006년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 성장은 모두 부채에 의한 것으로 결국 2018년부터 부채 만리장성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현재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중국 경제는 불황장기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국 인민의 전면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내부 불만을 대외적으로 분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이주영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4장 네 번째 꼭지예요. 더 이상 안미 경중 균형 외교 전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부탁입니다. 제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미 경중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자 외교론, 동북아 균형자론, 중국하고 미국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균형 외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신냉전 체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서 러시아, 북한,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자유진영으로 해가지고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나토 그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중간치기, 중간에서 저기 중간 양다리 걸치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진핑 체제의 문제로 국제 질서가 이미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한 이지영 교수는 신냉전 질서의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냉전의 중심이 구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왔고 냉전의 중심이 1차 냉전에서는 소련인데 지금 2차 냉전은 중국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잖아요. 양 진영이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양쪽의 상호 의존 관계가 대단히 심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미소 간의 냉전 시대보다 훨씬 의존 관계가 심합니다. 누구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또 양 진영이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안보 분야의 경계가 전통적인 부분에서 전통적인 부분과 비전통적인 부분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제외하고는 양 진영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과거 소련이었던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자유진영에 편입됐다는 점이 1차 냉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신냉전 질서에서 중국이 팽창 정책과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을 계속하면서 이를 차단하려는 자유진영의 연대와 결속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이주영 교수는 내다보았습니다.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패권 정책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반중 연대를 확대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쿼드와 오커스 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영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균형 외교, 안미 경중 등의 외교 전략은 이제는 전개할 수 없는 환경임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체제와 성격,
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차이나 리스크의 심각성을 감안한 대응 전략과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방부는 가속화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군 전력 발전과 전략 개념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대응책을 마련할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이 중국관계 세미나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중국 문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소상하게 듣는 것이 1차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